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쪽. 자, 보면은 여기 생원 부분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제 말뚝이에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에 이제 재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원이 이야기합니다. 쉬 계속 나오죠. 지금 음악과 춤이 멈춘다 해서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복의 동생, 우리가 본 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라고 하면서 굉장히 웃긴 장면이 아까 마국간처럼 묘사된 그 세처방 그 안에 지금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멋진 집에 있어야 되는데 말뚝이한테 속아서 이렇게 마국간처럼 묘사된 그 세처방 안에 지금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우스꽝 그렇지만 양반들은 시조를 읊으면서 자신들의 우월의식과 신분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시조는 3장 6구 45자로 굉장히 힘들어요. 해서 45자 내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문학적 역량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방이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했더니 양반들이 이제 시조를 읽기 시작합니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도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말뚝이가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은 시조가 아니에요. 시조가 아니고 잡가라는 장르인데 그중에 성주풀이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조가 아닌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전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랬더니 생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라고 했더니 서방이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랬더니 생원이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라고 하면서 운자는 한자에서 한시에서 각구의 끝을 맞춘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맞으면 랩이라고 친다면 끝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방이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산자와 영자입니다 했더니 생원이 아 그건 어렵다. 여복의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시게 하면서 영시조로 하면서 시를 읊는 어조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울룩줄룩 작대선허니 황천풍산의 동선령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산하고 영으로 끝났지만 전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이렇게 지명만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하고 있어요. 실제로 양반이라고 했지만 시조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했더니 서방이 하하 하면서 형제가 같이 웃는다 하면서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양반들이 한 내용이 굉장히 저급한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잘 지었다고 막 칭찬하면서 자신들의 무식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생원이 동생 한기 쥐어보세 그랬더니 그럼 형님이 운자 하나 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생원이 총자 못잘세 그랬더니 아 그 운자 벽자로군 하면서 벽자라는 거는 흔히 쓰이지 않는 괴벽한 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줬죠. 그래서 한참 낑낑대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영시조로 하면서 얘기합니다.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하면서 운자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거는 한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시를 사용해야 되는데 앞에 생원은 단순한 지명만을 나열했고 이 서방은 전혀 한시가 아닌 걸 읊고 있어요. 이건 역시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모르는지 알겠죠. 지금 그 양반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략이 되어 있고 생원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보자 하면서 파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지만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하여 마치는 수수께끼. 그러니까 굉장히 한자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놀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는데 당연히 이것도 잘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라고 했더니 서방이 한참 생각했다가 네, 운고옥편에도 없는 자인데 하면서 운고옥편은 한자에 운자를 분류하여 풀어놓은 이제 사전 같은 거예요. 사전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피마자는 풀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 참 용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내가 그럼 한자 부르라우 했더니 부르게 그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거 참 어려운 자일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지금 처음에는 자신들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무식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양반의 지금 허세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잘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 그것 형님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취발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아마도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당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성을 보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바뀌고 막이 바뀌고 들어올 텐데 여기는 그냥 슬쩍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전개 2라고 봅니다. 전개 2는 양반들의 허세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면 생원이 이놈 말뚜가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뚜기가 예 라고 했더니 생원이 나랏돈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랑돈은 몹시 아끼던 돈입니다. 잘라먹은 놈 상통은 얼굴이 무르익고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했더니 말뚜기가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은 너무 많다. 그리고 날래미 비호 호랑이 같은데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령이라는 거는 명령을 알리는 증서.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작품 내에서 계속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당대의 양반의 권위가 아직 건재함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말뚜기가 종이를 받아들고 취바리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라고 했더니 취바리가 어데 전령 보자 라고 했더니 말뚜기가 종이를 취바리한테 보인다. 그랬더니 취바리 종이를 보더니 말뚜기에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그랬더니 말뚜기 취바리의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면서 그놈 잡아들였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원이 이놈 말뚜가 이게 무슨 냄새냐? 당연히 좀 엉덩이를 들이댔으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때 말뚜기가 이놈이 피신 도망을 다니느라고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 나는 모양이 왜다 라고 했더니 생원이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스럽고 폭력적인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에서 양반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폭력 있고 횡포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이제 취발이 잡아들이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뚜기가 새님 말씀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시대가 금전 돈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돈에 약한 이 양반의 심리를 이용해서 양반을 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랏돈 다 이렇게 횡령한 그 취바리를 잡아들였는데 돈에 약한 양반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거 우리가 꼭 이렇게 죽이면 뭐합니까?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면서 우리 돈이나 좀 얻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반을 회유하고 있죠. 굉장히 청빈한 척 돈을 멀리하는 척 하면서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양반들의 무력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이러했다는 것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볼게요.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면서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양반의 모습을 지금 암시하면서 양반의 부패상을 굉장히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퇴장한다 하면서 이렇게 제6가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봤는데 이 작품에서는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봉산탈춤에서 본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배웠는지 그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 제재 개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가면극 그리고 탈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춤의 대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격은 굉장히 지금 양반들을 풍자하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서민적이죠. 그래서 제재는 양반과 말뚝이의 대결. 사실은 양반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실상 보고 나니까 말뚝이가 이긴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주제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익살, 재미있고 과장되고 그 다음에 언어 유희,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와 객석, 그리고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재단마다 어울려 추는 춤과 음악으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민적인 비속어, 그리고 양반투의 한자어, 그러면서 동시에 사용해서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여줘요. 이게 사실은 뭐 비속어면 비속어만 나오고 양반의 말이면 양반의 말만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반의 모습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의 모습의 행동을 보면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하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련님이라는 사람은 대사 없이 형들의 면상을 막 이렇게 부채로 때리면서 방장맞게 굴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정맞은 행동, 그러면 왜 이렇게 양반들의 모습과 행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하면서 의도를 살펴보면은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화화, 재미있게 하려는 그 장치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발단, 전개, 그리고 전환, 결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발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양반 삼형제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등장을 해요. 전개 1에서는 말뚝이의 제담, 그래서 말뚝이가 양반을 소개하고 담배 금지하는 등의 제담을 통해서 양반들을 막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또 양반들이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럼 양반들이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개 2에서는 양반들의 허세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읽기, 한시짓기, 파자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유식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는 양반의 무식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바리 잡아들이기 부분이 있습니다. 취바리를 잡아들이라는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전령으로 취바리를 잡아들이고 이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는 인물들이 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퇴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쉬 아니면 뭐 춤추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관객하고 악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관객과 악공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객 같은 경우에는 양반에 대한 말뚝의 희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뚝이 한 편이 되어요. 그리고 극중 현실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 있죠. 막 중간에 하다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콘서트인데 콘서트에서 뭐 노래 잘하는 분 나와서 노래 좀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참여가 하고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악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음악을 제공하고 지금 같으면 밴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도 하고 장단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뚝이가 양반에 대한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이 한 편이 되어서 극중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과 악공 둘 다 현실에 참여하고 극중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계속 봤던 시하고 춤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제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은 어떠냐면 춤을 추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켜주고 그다음에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제담과 제담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나의 제담이 끝났구나, 그다음에 그 다음 제담이 시작하는구나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뚝기의 대사에 드러난 이제 시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다. 양반 굉장히 지금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양반을 타 찾으려 해도 뭐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양반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양반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민들에게 위선적이고 무능한 양반에 대한 거부감과 이제 저항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조선 전기 같으면 전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계층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양반의 권위가 약해지고 그래서 양반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없습디다와 없었습니다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 여기 디다입니다. 없습디다 여기 다시 쓸게요. 없습디다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별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반항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말뚝이가. 그죠? 왜냐하면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양반인데. 그리고 반항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뚝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양반을 지금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없었습니다 라는 거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주고받는 매우 격식적인 표현,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예를 직접 표현한다 라고 해서 원래는 말뚝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없습디다 라고 하는 이유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죠. 그래서 양반이라는 걸 할 텐데 양반은 어떻게 풀이하냐면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다. 그래서 양반. 그래서 굉장히 하찮은 사물의 발음을 사용하여 양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너 뭐야? 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양반이 굉장히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음의 유사성과 장난친 게 노새를 원님으로 표현한 거. 노생원님, 이거를 노새원님에서 노생원님 이렇게 돼서 말뚝이가 노새원님을 탔다는 것은 노생원님을 타고 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고 하면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보면은 어휘를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말뚝이 님 하면서 자기는 님이라고 하고 새님 비뚝한 놈이라고 하면서 말뚝이 자신은 님으로 높이는 반면 새님은 놈으로 낮추고 있어요. 자기는 님으로 높이고 새님은 놈으로 낮추고 반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양반을 비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 제담의 구조와 한번 풍자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쉬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제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뚝이가 조롱을 해요. 그래서 말뚝이의 도전으로 양반의 위험이 급격히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반이 호통을 치는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말뚝이 하면서 말뚝이를 꾸짖습니다. 말뚝이가 이제 변명을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양반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부정함에 안심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면적으로는 비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양반이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뚝이의 표면적인 변명을 믿고 속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의 이렇게 제담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제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양반의 부정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담의 구조와 풍자성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양반들의 글자 놀이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해요. 그래서 양반들의 시조 읽기, 그다음에 한시 짓기, 그다음에 파자 놀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의도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학식, 그다음에 교양을 뽐내기 위함이에요. 나 이렇게 똑똑하고 나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결과는 스스로 허세와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찮은 사물의 발음을 사용하여
네, 요 발음을 사용한 이 부분은 아까 부분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당대의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인물의 이제 상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양반들이 나왔었죠. 그죠? 양반들은 신체적 결함을 지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봤던 그 사극에 등장하는 그 이런 양반들은 되게 멋있잖아요. 잘생기고.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말뚝이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근데 말뚝이의 권위를 훼손당한 뒤에는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시조읽기, 글짓기, 그 다음에 파자놀이 등에서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봉건적 신분제도가 무너져 가던 조선 후기에 부패하고 무능력한 양반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이를 보면 말뚝이는 양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양반의 위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에게 격식을 차리지가 않죠. 그러면서 양반의 반항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뚝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양반들의 무능력과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민중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말뚝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바리는 뭐냐면 국고금, 국가의 돈을 중간에서 횡령했으며 힘이 세고 날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양반에게 돈을 내죠. 당시에 경제적 능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 계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계급은 낮은 그런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나타난 가명극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특성은 뭐냐면 여보 구경들 하시오 라면서 여보 악공 들으시오 하면서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뮤지컬 하는데 관객이 막 올라가고 관객이 그러면 흐름이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행이 되는 가명극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돈다라는 거 봤을 때는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없고 그냥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 한다 하면서 그냥 나 세처방으로 들어가네 하면서 들어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면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는 지금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나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막이 내려가고 어두워진 후에 다시 이렇게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반들의 부정적인 겉모습과 행동, 그리고 양반의 뜻풀이, 그 다음에 노세원님이라고 표현한 거를 봤을 때는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 활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 교과서 210쪽입니다. 교과서 210쪽을 보면 왼쪽에 보면 장면 1이 나와 있습니다. 양반 삼형제와 말뚝이의 제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담의 소재는 양반 그리고 담배, 여기 네모 쳐져 있는 장단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반 찾기 그리고 세처 정하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면에서 형상화한 양반의 모습은 어떠냐면 권위만 앞세우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숙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면 2는 생언과 서방의 제담, 뭐를 하고 있냐면 시조읽기와 한시짓기 그리고 파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은 어떠냐면 허세를 부리지만 무식하고 여기 교양이 없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활동, 첫 번째 학습활동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봉산탈춤 제6과장의 주요 장면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각 장면에서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까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2-1번을 보면 다음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말뚝이의 대사이다. 여기에 드러난 탈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양반들의 대사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숫자를 한번 해서 같은 부분 한번 짝을 지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탈춤에서는 악공과 관객이 그게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거는
관객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여보 악공들은 악공, 그 당시에 이제 밴드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두 번째, 탈춤은 악공과 관객이 극에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친근하고 신명나는 놀이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연극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가서 봤던 것 중에는 막 주변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있어요. 말 걸고 막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건 빌리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참여함으로써 뭔가 친근하죠. 좀 더. 다음 세 번째, 채찍을 가지고 돌면서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새처로 내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요. 채찍을 원을 그리면서 말로만 공간을 설명한 것으로 새처를 지었다라고 한 거를 보니까 특별한 무대장치나 소품이 따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한 무대장치나 소품이 없다는 거죠.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대장치나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무대장치나 소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탈춤은 공연 장소와 극 장소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융통성 있게 활용돼요. 내가 공연하던 장소가 갑자기 극장소랑 이런 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탈춤이 벌어지는 실제 공간이 공연 장소이며 작품 속의 상상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양반의 방이요, 그러면 양반의 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면 211페이지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뚝의 대사에는 탈춤을 보고 즐기던 당시 서민들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단 말이오 라고. 이 얘기는 양반은 조선시대의 지배층을 이루는 신분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왕 밑에 있는. 근데 말뚝의 대사에는 양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고 양반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점차 약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 한번 또 볼게요.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고 이렇게 막 하는 부분들 다 봤었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말뚝이 님이라고 하고 새님은 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러한 커다란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 후기 서민들은 양반으로 대표되는 지배 계층의 위선과 무능함을 아마 목격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하고 신하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어요. 백성들을 버리고.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깨달은 거죠. 양반들이 우리보다 되게 뛰어난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얘네들 굉장히 무능하구나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지배계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서민들은 지배계층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저항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의식이 아마 말뚝이의 대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면극 탈춤과 근현대 지금의 연극의 한번 차이를 보면 어떠냐면 공연 장소, 그 다음에 관객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구성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공연 장소를 보면 극중 장소가 공연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와 소품이 불필요하지만 근현대 연극은 어떠냐면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무대 장치와 소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본 사람들 아마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관객과의 관객을 보면은 관객이 극중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능동적 참여자고 근현대 연극은 선생님이 말한 몇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 관객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참여하게 되면은 극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구성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옴니버스식 구성.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 요거가 연결이 없어요. 그냥 얘만 봐도 되고 얘를 빼고 얘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근현대는 요렇게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얘를 빼먹으면은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활동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산탈춤 제6과정의 앞부분은 이렇게 동일한 구조의 재담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고 시와 춤의 기능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시라고 시작을 하고 여기 말뚝이에 조롱이 들어가 있죠.
그러고 나서 양반이 호통을 치죠.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를 하죠? 말뚝이가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했던 양반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춤을 추고 또 다음 또 제담으로 또 이어지죠. 그렇다면 쉬는 어떤 기능일까라고 보면은 새로운 제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춤은 어떠냐? 춤은 각 제담을 이제 구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뚝이와 양반의 일시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봉산탈춤을 다 봤는데 뭐 예를 들면 TV에서 이런 비슷한 거 되게 많았어요. 개그 콘서트 예전에 달인이라는 프로 보면은 막 사회자가 달인을 불러요. 뭐 어떤 거를 잘하는 달인입니다. 그러면 달인이 막 장기 자랑을 해요. 막 근데 그 달인이 천연스럽지만 실제로는 힘들어 보이는 몸짓으로 막 해요. 근데 수제자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사회자가 너 나가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랑 이렇게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쉬라는 거 쉬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양반이 호통을 하면 말뚝이가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 양반이 안심을 하고 춤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끝나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봉산탈춤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